중국에서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하는데요. 이 양회가 4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양회가 개막하자마자 정작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뒤로 한 채 양회 말미에 당연히 오던 총리 기자회견이 취소되었다는 점이 단연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속내가 바로 총리 기자회견 취소에 모두 담기기 때문입니다. 와이타임스가 이런 시진핑의 속내를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5일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4일부터 10일까지,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2차 회의를 각각 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양회의 중요한 한 축인 정협은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통일전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각 민족, 군소정당 등 집단 간의 연대 및 협력을 하는 역할을 맡아서 토론이라든지 제안 같은 협치의 기능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첫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당정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중국 공산당의 통일적 영도, 그러니까 지도를 이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서열 4위인 왕우링 정협 주석은 정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아, 그러니까 이념으로 삼아서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위해서 지혜와 힘을 결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0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 등 이 대표성 있는 인물로 꾸려지는 정협위원들은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은 없습니다만 취업난이라든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은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전인대는 정협보다 하루 늦은 5일 개막해서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인대의 하이라이트는 이 개회식 후에 진행된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 그러니까 정부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창 총리 이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리창 총리 이런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서 국민의 지갑을 열게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리창 총리의 이날 업무보고는 중국 경제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소비 진작책을 비롯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이 언급해 왔던 것을 반복했거나 비교적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를 돌파할 의미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당장 경제 성장률 목표만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같은 중국 밖의 전문기관들은 5% 안팎이라는 목표 수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양회가 막을 올렸지만 정작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경제성장 관련 내용이라든지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전인대 폐막 시점에 통상 개최되어 왔던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우친첸 전인대 14기 2차 회의 대변인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전인대 폐막 후에 총리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이번 전인대 후 몇 년 동안 더는 총리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인대 폐막 이래 총리 기자회견은 지난 1991년 리펑 총리가 처음 실시한 이후에 1993년 주룽지 총리 시절 정례화된 것인데 최소한 시진핑 3기 임기 말인 2028년 3월까지는 아예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중국의 서열 2위이자 중앙정부 수장인 국무원 총리가
통상 연례 이 전인대 회의 개막일에는 정부 공작 보고를 하고 폐막일에는 대미를 장식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었는데 이런 전통적이고 중요한 행사를 왜 폐지했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총리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은 취재 환경이 까다로운 중국에서 국가 최고위급 책임자가 직접 기자들을 마주해가지고 질문을 받는 매우 드문 기회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작년에 물러났던 고 리커창 전 총리는 2020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은 1,000위안, 한 18만 5천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1,000위안으로는 중간규모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어렵다, 이런 소신 발언을 해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언급했던 이 수치는 그동안에 중국 당국이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또 시 주석이 선전해왔던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 이게 이제 샤오캉인데 이런 샤오캉 사회 건설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익힐 수가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VOA는 4일 총리의 전인대 폐막일 기자회견 폐지는 한마디로 총리의 유상이 그만큼 격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시진핑 집권 이후에 국무원의 권위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기울어지는 추세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의 장쩌민과 후진타오 체제에서는 주석과 총리가 비교적 동등한 권한을 가졌지만 시진핑의 첫 임기 때부터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 이젠 아예 대놓고 국무원의 힘을 빼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 VOA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3월 시진핑의 3기 시작 이후에 개정된 국무원 업무 규칙을 보면 국무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결정과 배치, 시진핑 총석의 중요한 지시를 의식적으로 따르고 단호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는데 이 규칙 그대로 이 국무원의 힘이 약화가 되고 사실상의 행정권이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넘어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총리 기자회견의 폐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혁개방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외신 기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질의응답을 받는 유일한 창구였던 이 전인대 후 총리 기자회견이 앞으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총리의 폐막일 기자회견 취소는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개혁개방 40년 동안에 중국의 개방과 자유를 향한 모든 정치적 움직임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이제 VOA의 관점입니다. 또한 이건 이 총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양회 자체가 단순한 형식에 불과해져 가지고 그 의미가 훨씬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총리의 권한이 사실상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전인대 폐막일에 설사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총리가 딱히 소신을 가지고 할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회견도 무의미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기자회견 폐지는 중국 당국이 외국의 언론들에게 중국의 민낯이나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속내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통치의 투명성이 사라진 중국에서 생방송으로 총리가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불편하다 하는 뜻이겠죠. 그만큼 숨길 것도 많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런 창구 자체를 폐쇄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통치의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 시기가 문화대혁명 시기보다 더 나빠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도 4일 총리의 기자회견 폐지는 앞으로 중국 정치가 완전히 블랙박스 모드로 전환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양회 상황을 오랫동안 관찰해왔던 중국 독립 언론인 시씨는 이번 당국의 전례 없는 총리 기자회견의 취소는 중국의 국내외 정세가 극도로 나쁜 상태라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그 위기를 해결할 방도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리창 총리가 서방의 기자들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사평론가인 쉬치안도 RFA에 총리 기자회견이 취소됨에 따라서 외부인이 중국 정부와 사회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중국의 미래 방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1인으로의 권력 집중이 중국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일 시 주석은 2022년 당 지도부를 자신의 충성파들로만 채웠다. 그러면서 이런 권력 집중은 시 주석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가 줄어들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시진핑 3기를 보면 파벌들을 적절하게 안배해 오던 기존 관행을 뒤집은 것인데 이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집단 지도체제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권력이 날이 갈수록 중국 공산당에 집중되고 전문적인 기술 관료들이 아니라 이념에 치우친 공산당 핵심 인물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중국의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이 더 지속될수록 인민들의 모든 불만이 시진핑 주석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앞으로의 중국 정세가 더욱 주목됩니다. 역사는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될수록 위기로 인한 해체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중국 정세를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